와이프도 남편도 공감할 수 없는 치과에서의 어려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부치맨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 기획한 코너인데요. 그 이름은 보험 청구 왕족 정리. 출퇴근 시간에 오며 가며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보험 청구 관련한 내용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 청구 왕족을 알아듣기 쉽게 실제적으로 청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길라잡이를 해주실 부산광역시 치과의사의 박용진 보험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보험이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는 토끼 같은 아내와 여우 같은 두 딸을 모시고 살고,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에서는 회원님을 모시고 사는 보험이사 박용진입니다. 며칠 전 비덱스 2022에서 스타 강사로 등극하셨죠. 강의도 좋았고 자리가 없어서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가지도 못하신 분도 꽤 많았는데, 무엇보다 회원분들의 보험 청구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 청구 왕족 정리, 가장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무엇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를 통해 현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알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나간 2021년도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하반기 다빈도 차고 청구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2021년 하반기 다빈도 차고 청구 사례라면 많은 회원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청구에서는 안 되는 항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겠네요. 매년 이렇게 다빈도 차고 청구 사례를 알려주나 보네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보험 청구를 하면서 잦은 실수를 하는 사례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도해서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기보다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실수로 청구를 잘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회원님들께 안내해드려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2021년 하반기 다빈도 차고 청구 사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치과 쪽뿐만 아니라 의과나 한의과 쪽의 차고 청구 사례를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치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급여 대상인 강중합형 복합내진 충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습관성 마모 상병을 기재하여 즉일 충전 처치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비급여 대상인 인내의 간접 충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후 실제 치주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진료한 것처럼 만성 단순 치재염 상병호를 기재하여 재진 진찰료, 치근 할택술, 치주 후 처치를 건강보험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입니다. 소개해주신 두 가지 사례는 레진으로 치료했는데 서비컬 치료를 보험이 되는 재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라고 해서 청구를 했다거나, 결국은 비보험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네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모두 근본적으로는 하지도 않은 진료를 건강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강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수복을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즉일 충전 처치와 같은 보험 진료를 했다고 거짓 청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만약 실제로 치주 치료를 하셨다면 정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환자에게 시술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고 허위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치과의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으로 환자분에게 소신껏 진단하시고 진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역시 마땅한 일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한 진료와 다른 내용의 진료,
또는 하지 않은 진료를 허위로 청구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평원에서는 이런 부당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는 건가요? 단순히 청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허위 청구인지 이거 알 수는 없을 텐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레진으로 치료를 했는지 GI로 치료를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비렉스 2022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진료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입니다. 회원님들이 청구하는 모든 보험 진료 청구를 일일이 담당 직원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산상에 청구에 대한 조건을 걸어두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건수들을 걸러냅니다. 예를 들면 우식 관련 상병명인데 청구는 치주 진료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걸러진 청구 건수들은 담당 직원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전산상의 기록만 보고 청구한 것이 이중 청구인지 허위 청구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민원이 들어가거나 또는 너무 자주 특정 청구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는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례들도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상병명과 청구 내역이 맞지 않는 것부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실제로 레진 치료를 한 후에 그 주위에 치주염이 있어서 스케일링을 한 경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인데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회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보험 청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험 진료의 3위일체만 기억하세요. 회원님께서 소신껏 진료하시고 진료 기록부에 그대로 차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에 맞게 적절한 청구를 하신다면 즐겁고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슬기로운 치과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험 왕족 정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짧게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퇴근길에 출근길에 오며 가며 편하게 들으시길 희망합니다. 부산치과의사회는 늘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왕족 정리 밑줄 자! 안녕.